지금 이것은 링크와이스 웹 버전으로 제가 맵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이 third brain이라고 한 제3의 뇌라고 하는 개념은 좀 이따 요 끝나고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여기에 제가 로마 여행이라고 하는 가지, 시계, 나비, 모바일 이렇게 써놨고요. 어, 흡연 습관,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금연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계집 짓기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가지를 선택을 하고, 자, 이제 겨울에 휴가 때 로마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로마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로마 여행 관련해서 뭐 좀 뭘 상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 가지를 선택을 하고, 요 위에 요 버튼, 요게 이제 AI 기능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Trip to Rome 하고 그 밑에 11개의 기능이 나옵니다. 에, 실제로 안 보이는 게 있어서 2개 이상의 가지를 선택했을 때 결합하기와 관계 분석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한 개 가지만 선택했을 때는 결합할 게 없죠. 그리고 관계를 분석할 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결합하기와 관계 분석은 어, 메뉴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지금 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 줄은 요 위에 관계 분석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상상하기, 연상하기, 결합하기. 왜 그러냐 하면 이 상상, 연상, 결합이야말로 창의성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선택한 가지에 대해서 상상하기, 그 다음에 연결해서 생각하기, 그리고 에, 결합하기. 결합하기는 이 2개 이상의 가지가 선택됐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상하기, 결합하기. 다음에는 한계 분석, 달성 방법, 해결 방법, 진행 절차, 이렇게 4개의 메뉴가 한 세트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해하기. 선택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접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검색 결과 그러면은, 어, 이 선택한 가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맵으로 또는 설명을 달아서 나한테 보여주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하기는 지금 선택한 가지가 지금 이렇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약할 게 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저 가지에 저 제목 대신에 만약에 긴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것을 요약해 줍니다. 물론 뭐 요약해주는 패턴은 결과물은 맵으로 할 수도 있고 설명을 붙인 형태로 1레벨만 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마지막 기능이 글쓰기입니다. 자, 글쓰기를 하려면 선택한 가지에 대해서 글 써달라. 지금 현재는 이걸 누르면 그런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글쓰기를 할 이 가지 밑에 이렇게 하위 가지들이 막 붙어 있으면 제가 시계를 선택하고 글쓰기를 해주라 그럴 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한 가지의 하위 몇 개 레벨까지 글 쓸 때 포함해서 활용해서 글을 써달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11개 중에서 글쓰기 빼고 10개, 10개에 대해서는 조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 설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 상상하기 하면은 상상을 해서 몇 개의 자식 1레벨 가지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각각의 1레벨 가지 밑에는 2레벨 가지를 각각의 1레벨에 대해서 몇 개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내용은 핵심어로 전개할 것이냐, 아니면 1레벨만 핵심어로 하고 설명을 붙여줄 것이냐. 그렇게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다 하진 말고 한 서너 가지만 제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로마 여행이라는 가지를 하나 만들고 이걸 선택을 해서 AI에서 상상하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 설정한 조건에 맞도록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로마 여행 그랬더니 로마의 밤 이래가지고 뭐 야경 투어부터 오픈 에어 시네마, 야시장 탐방, 미식 여정, 그래 젤라또 맛보기, 로컬 레스토랑 탐방, 와인 시음 행사 이렇게 상상해서 나온 결과물을 핵심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연상을 건너뛰고 연상하기를 건너뛰고 시계 밑에 나비 모바일이라고 제가 세 개의 가지를 만들어 놨죠. 세 개의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가 딴 데 있다 그러면은 시계 레저 활동 시계 레 이게 왜 선택이 안 되나? 시계 레저 활동 모바일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결과물이 어디에 붙느냐 하면 제일 최초로 선택한 요 가지 밑에 결과물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세 개를 선택을 하고 제가 AI 메뉴에서 결합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단축키를 누르도 돼요. Alt 3 누르면 결합하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계, 나비, 모바일을 결합해서 지금 5개의 아이디어를 AI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바위 가지를 3개씩 붙여놓은 거예요. 이 결과물을 5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3개만 만들거나 8개를 만들거나 그 모든 것들을 그 조건 설정해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모킹 헤빗하고 퀴트 스모킹이라고 2개 해놨는데요. 스모킹 헤빗은 흡연하는 습관이라는 뜻이고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주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퀴트 스모킹은 퀴트 스모킹은 내가 뭔가 달성하고 싶은 달성하고 싶은 어떤 목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스모킹 헤빗이 이, 스모킹 헤빗이 뭐 이루고 싶은 목표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스모킹 헤빗을 선택을 했다면 여기에 가서 스모킹 헤빗의 해결 방법이 뭘까를 이제 눌러보는 거. 스모킹 헤빗을 달성할 방법을 눌러도 뭔가 AI가 답변을 해주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스모킹 헤빗에 대해서 해결 방법. 그럼 역시 해결 방법으로 첫 번째는 금연 지원 그룹을 알아봐라. 니코틴 대체요법을 알아봐라.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익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똑같은 주제인데 이제 제가 이제 퀴트 스모킹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놓고 달성 방법을 제가 눌러볼게요. 퀴트 스모킹, 금연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맵으로 5개, 3개씩 정리해 주라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언두를 하시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리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또 달성 방법을 누르면 약간씩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음, 약간 다른 내용으로 나왔죠. 이번에는 이거를 언두를 하고 조건 설정에 가서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조건 설정에 가서 핵심어가 아니라 설명을 달아주라.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퀴트 스모킹에 대해서 금연을 달성할 방법을 설명을 붙여서 5개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붙여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샘플은 이제 음, 계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계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AI에 가서 나 이거 계집 지으려고 그러는데 진행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는 겁니다. 진행 절차. 지금 이게 길어진 이유가 조건 설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붙여달라 그랬죠. 그래서 설명 말고 핵심어로 정리해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진행 절차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핵심어로 진행 절차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계집 짓는데 단열재도 들어가는 창문도 설치해야 되니. 어쨌든 이렇게 11개의 AI 기능을 맵에서 쓸 수 있게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기능. 잠시 후 낙천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고객께서는 QR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running in non-church 누가 차 안에 타고 계시나 보네요. 자, 이렇게 11개의 기능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요 글쓰기 기능이 있는데요. 요 글쓰기 기능은 요 다음에 제가 설명할 맵을 넣고 글쓰기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공유를 일단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 맵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요 두 번째 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0일경에 해외 출시를 웹 버전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오면서, 오케이. 자, 이 맵의 내용은, 해외 출시를 준비하면서,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니 부잔이 마인드맵을 처음 창시해서 발표한 게 1974년입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 딱 50년 됐습니다. 어, 그래서 마인드맵은 그동안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저희 입장에서 정리를 했어요. 1세대 마인드맵. 1세대 마인드맵은 74년에 시작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핵심 개념은 생각을 매핑하는 거고요. 특징은 확산적 사고, 전뇌, 즉 좌뇌, 우뇌를 모두 참여시켜서 확산적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어, 특징을 가지고 어, 기존에는 없던 방식의 사고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을 가지고 노트 테이킹하고 회상, 그러니까 기억력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의 토니 부잔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자, 그 다음에 74년 이후에 2000년이 되면서 물론 90년대 초중반부터 한두 개, 두세 개의 마인드 매핑 프로,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지만 2000년이 들어오면서 2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세컨 제너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컨 제너레이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인드맵에서 마인드 프로세싱으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인드 프로세싱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워드 프로세싱 가지고는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시각적 사고, 확산적 사고, 전내적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프로세싱해라. 왜? 그렇게 하면 MS 오피스 문서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된 거. 이 마인드 프로세싱이 세상에 개념이 나오면서 마인드 매핑 소프트웨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확대되는 어,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은 이 개념을 공표하게 된 것은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조그만 심테크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에 처음으로 이 개념을 캄덱스 쇼에 가서 미국에서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이 또 지난 2010년이 돼서 3세대 마인드맵이 시작이 됩니다. 3세대 마인드맵의 핵심 개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단 지성입니다. 여러 사람 혼자만의 whole brain, radiant thinking 이게 아니고 그런 띵킹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팀으로 묶여져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을 시각적 사고를 하면서 교감적 사고를 하면서 이 전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자극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 도구 개념을 만들어서 윈도우 기반에서 어, 이것이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이 역시 이 집단지성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 이 개념을 마인드맵에다 얹으면서 이 역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신테크가 세계 최초로 이 개념을 제품화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제품을 어,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요 24년일 수도 있고 23년일 수도 있는데요. 이 4세대 마인드맵은 무엇이냐? 이것은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the third brain, 그러니까 제3의 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할지는 아직도 어, 확실한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제3의 뇌라는 개념으로 이 제품이 진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의 뇌는 어떤 개념이냐? 사실은 the second brai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econd brain에다가 AI를 겹친 겁니다. second brain에 AI를 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second brain은 어떤 개념이냐? second brain은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어, 이것은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second brain이라는 개념이 미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한 5년에서 7년 사이 전에 유행을 시작했어요. 그 세컨드 브레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일상에서 옛날에는 플래너, 뭐 수첩, 플래너 이런 데 뭐 적고 아이디어를 적어놓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와서 PDA 스마트폰 나오면서 폰에다가 아이디어나 뭐 여러 가지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못하니까. 자, 그런데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념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 그런 PDA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 그죠? 클라우드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양한 문서 형태로 올려놓고 내가 스마트폰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해서 내가 찾아볼 수 있게끔 클라우드를 뇌의 두 번째 저장 공간으로 활용해라. 두 번째 뇌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해라라는 개념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념이고요. 세컨드 브레인은 웬만한 사람들 미국에서 다 봤을 만한 그런 개념어입니다. 자, 그런데 세컨드 브레인은 어떤 스토리지의 개념으로 어, 접근했다 그러면 그냥 스토리지로 접근하는 것에다가 AI를 붙여서 그래서 우리는 웹 베이스드, 웹 기반의 시각적 사고를 해서 그 결과물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생각한 결과물을 리트리브 할 때, 재활용할 때 AI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어를 The Third Brain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The Third Brain이란 .com 말고 AI를 저희들이 도메인 등록을 지금 아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요 말은 미국의 상표 등록을 저희 회사 이름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50년 동안 이 마인드맵이라는 개념이 태동하면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제가
네 개의 어떤 구간으로 개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에, 설명하실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이게 뭐냐, 이거 뭐 마인드맵이냐 그러면은 그 마인드맵 50년 전에 나왔는데 그거 지금 뭐 지금도 그런 거 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한마디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나온 거는 50년 전이다. 지금 내가 쓰는 거는 3세대 마인드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명확하게 이 네 개 단계로 마인드맵이 진화해 왔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아까 제가 AI 기능을 설명하면서 글쓰기를 남겨놨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핵심으로 정리를 하고, 이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AI에 가서 글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약간 대화 상자가 다른데요. 이 제목에 대해서, 요거는 잊어버리시고, 요거는 저희가 테스트하느라고 넣는 기능이고요. 이 제목에 대해서 0.5페이지를 써주라. 선택한 가지의 하위 2레벨까지 반영해서 글 써주라. 스타일은 강하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차분한 글을 써주라. 글의 종류는 내가 용도가 연설을 하려고 쓰는 거다. 블로그 포스트에 올리려고 쓰는 거다. 아니면 편지 쓰는 거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여기다가 블로그 포스트 선택하고요. 근데 이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비전문가다, 전문가다, 청소년이다, 중장년이다, 아니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문가라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생성을 누르면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 다음에는 물론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 프롬프트를 수정하게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글 작성을 누르면 글을 작성합니다. 나왔네요. 제가 이거를 조금 하니까 제가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가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가지 밑에 붙겠죠. 그죠? 가지로 붙은 겁니다. 이거는 언어 설정을 하면은 한글로도 글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요. 의외로 거짓말도 살짝 살짝 넣어가면서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조 연설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설득력 있는 어떤 설명하는, 어,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던가, 이럴 때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이 글쓰기 기능은요, 많은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Brief History of Mind Mapping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어떤 지나간 기억이라고 쓴다면, 자서전을 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74년도부터 10년, 또 84년도부터 또 뭐 16년,
이렇게 위에 가지를 구간을 만들고, 내가 40년, 50년 전에는 뭐 했지? 이걸 여기다 계속 적는 겁니다, 밑에다가. 생각난 대로 막 핵심만 적는 거예요. 물론 40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적고 또 그 다음 10년 동안 그 다음 시간대에 기억나는 거를 내가 20대 때 뭐 했지? 기억나는 게 뭐지? 또 적는 겁니다. 30대 때 기억나는 거 일들을 쭉 적습니다. 또 40대 때를 적습니다. 가능하면 가지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럼 제가 뭔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선택하고 글 써달라. 어, 이것 선택하고 글 써달라. 또는 이걸 선택하고 글 써달라 하게 되면 글 쓰는 거 별로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자서전 쓰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 자서전 쓰는 것에 관한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맵으로 에,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매핑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 이거는 가능한데 그런 다음에 이걸 글로 옮기는 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을 못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해서 자서전 쓰기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